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이념 강좌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념 강좌를 해오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손자가 제시했던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념 전쟁에서 적과 아군의 구별, 이것이야말로 가장 첫걸음이 되겠죠. 적의 진영을 좌파라고 부르고 아군의 진영을 우파라고 부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파적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좌파는 대중을 자신들에게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오랫동안 반복됨으로 해서 대중들이 상식으로까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그러한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상식은 워낙 그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마저도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마저도 사실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전술에 의해서 잘못 심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창했던 신치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들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산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마르크스가 제시했고, 레닌이 그것을 처음 성공시켰습니다만, 보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나름대로 깊이 고민한 끝에 진치전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대중 속에 자신들이 진치를 구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광범위한 대중 조직을 만들므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진치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여 주입시킴으로 해서 대중들이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즉 상식을 지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진치전의 핵심 과제였던 것입니다. 대중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여 주입시켜라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상식마저도 사실은 좌파들의 진치전 전략에 의해서 오랫동안 주입되어 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야 우파적 가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더 씌워진 이런 잘못된 상식, 좌파의 프레임 전술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상식을 몇 가지 먼저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최태일의 이념 강좌 5번째 시간에서는 좌파를 진보라 부르고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좌파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것에 덧씌워진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태일의 책 속에 첫 번째 시간에서 고승호 박사가 저술한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 책에서 고승호 박사가 좌파와 우파를 구별짓는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3번째 질문, 전체가 개인에 우선하는가 라는 데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좌파,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우파,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제가 최태일 책 속에 2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좌파,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우파라고 하면서 하이에크의 그런 관점이 좌파와 우파를 구분짓는
보다 차원 높은 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은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은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좌파들은 끊임없는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일반인에게도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마치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너무 앞세워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개인주의자다 하면은 뭔가 우리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 욕심만 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의해서 잘못 씌워진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이것이 우리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개인을 발견한 것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된 3R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3R, R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르네상스이고, 두 번째가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혁명, 레볼루션이거든요. 그 세 가지 모두가 집단적 가치에서 개인적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는 인류의 위대한 진보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등장한 지가 벌써 600~7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전체보다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야말로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주의에 대해서 좌파가 더 씌워놓은 잘못된 이미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기적 측면과 이타적 측면 모두를 다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기적 측면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오직 이타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인간 개조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집단 학습을 시키고 노동 교화소를 만들고, 따라오지 않는 인간은 감옥에 가두고 처형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이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좌파들이 만들어 놓았던 공산사회는 허위와 윗선에 가득 찬 거짓의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좌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들이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것은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우파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기적 측면과 이타적 측면 모두를 다 존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측면과 이타적 측면 모두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개인을 집단보다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씌웠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리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 이 둘 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다 이기심에서 출발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기심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까지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보다 우월하게 보다 잘 살고 싶다는 욕구, 이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심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왔고 인류 문명이 그럼으로 해서 발달해 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이라는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타심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동기인 것입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을 함께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좌파는 그러한 인간의 이타심을 강조하고 그런 이타심이 가득한 그런 인간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타심은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보호의 손길을 내줌으로 해서 자신이 뭔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통상 종교에서는 그런 이타심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타적 행위를 많이 함으로 해서 이것이 나중에 사후에 보상받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기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 둘 다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그 중에서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타심만 강조한 것인데 반하여 우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좌파가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씌워진 그런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자라고 하면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인간이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웠던 것이죠. 개인주의에 대한 그러한 좌파의 더 씌움 이것은 워낙 그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우파적 진영에 있는 인사들도 누구도 나는 개인주의자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자라고 하면은 뭔가 자신만 생각하고 뭐 공동체 가치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인 것처럼 오도되기가 쉽죠. 그러한 것은 워낙 뿌리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말과 개인주의라는 말은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좌파가 더 쉬운 불명예를 벗고자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워낙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주의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동등한 뜻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집단의 자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것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한계이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본능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존중하는 우파적 가치가 가득 찬 자유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이 발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와 억압받는 자들 위해서 부자들이 내놓는 자선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자선단체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난 다음에는 인간에게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이타적 측면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는 인간의 이기적 측면을 제거하고 이타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강요된 자선, 강요된 이타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파적 가치가 충만한 자유사회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약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자발적인 이타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통상 이타심이 발휘되는 범위는 가정이 그 출발점이고 소규모의 작은 시민단체에서는 이타심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서는 이기심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타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죠. 국부론 제1편 제2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김수행이 번역한 국부론 상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이 문구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문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좌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미지를 깨자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단어는 우파적 가치의 핵심을 표현한 단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대해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이미지가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을 저는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더 씌워진 불명예를 깨뜨리자 하는 것이고요. 개인주의라는 단어보다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 이것이야말로 우파적 가치의 핵심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